네, 오래간만에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상수 전 의원님 모셨는데, 이번에 그 출마하시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고심 중에 있는 겁니다. 예. 예, 고심 중에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이번 선거 4.10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당보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누구도 네.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마침 이제 제가 인천광역시장을 8년을 했고 국회의원을 3선을 했습니다만 여기저기 지역을 번갈아서 했는데 인천이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로 네. 지난번에 출마해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는데 바로 그 옆 지역이 계양갑이 제가 한 25년 전에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한번 했던 데입니다. 예. 그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386 대표 선수로 저하고 와서 한 번은 저한테 졌고 그 다음번에 이제 그 송영길이 이기고 그래서 계양구를 송영길 대표가 관리했는데 나는 이제 인천광역시장으로 갔죠. 예, 그 그렇죠. 후에 그랬는데 우리 송 대표가 계양구가 인구가 늘어나서 분구가 된 때 계양을로 갔어요. 예. 거기서 이제 5선이나 했죠. 예. 5선 했는데 지난번에 다 아시는 대로 네. 그 이재명 대표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넘겨주고 네. 대표로 만들어주고 본인은 지금 뭐 큰 집에 가서 큰 집에 가서 국립호텔에 가. 그렇죠. 국립호텔에 가 있죠. 그래서 이게 역사의 무슨 아이러니라고 봐야 되나 무슨 다른 무슨 계획이 하나님한테 있으신가. 예. 그 인천에 말하자면 안상수 뭐 의원이시고 인천시장이 인천하면은 말하자면 안상수인데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재명이가 저 지난번에 뭐 네. 되도 않게 그 저 인천하고는 아무 연관 없이 그냥 송영길이 갖다 저 밀어줘가지고 예. 이 계양을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희룡인지 장관이 원희룡이 이제 거기 이제 나가서 맞불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우리 안상수 의원님은 계양갑, 원희룡은 이제 계양을에서 이재명 그렇게 되죠. 잡고. 네네네네. 어디 인천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거기 원래 잘하시니까 지금. 그 사실 인천에 제가 인천광역시장 할 때는 네. 11명 국회의원 중에서 9명이 우리 당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근데 지금은 거꾸로 13명 중에 한 명만 당선되고 한 명은 무소속으로 해서 이제 우리 당이 됐는데 이번엔 14석이 됐는데 말하자면 지금 후보들 뭐 우리 저 후배들을 평가하기가 좀 안쓰럽긴 합니다만은 이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적 인맥의 생태계가 별로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아. 민주당에서 지금 인천 전체를 그래도 꽤 오랫동안 뭐 중간에 물론 유종복 시장도 했습니다만 송영길 또 이 다른 또 시장이 또 하고 그러면서 또 국회의원들이 많이 저쪽 당이 되다 보니까 또 구청장이 민주당이 되니까 이게 도대체 이 생태계가 깨졌어요. 우리 여권의 우파의 생태계가 깨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보면은 인물론으로 볼 때 과연 우리가 민주당보다 나을 수 있을지. 다만 민주당이 이번에 아시다시피 송영길을 도와서 뭐 봉투 좀 돌리고 이런 사람이 몇 사람 있어서 막 그런 데는 또 혹시 우리가 그 반사이익을 얻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희망컨대 한 절반 정도 7석쯤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부음을 일으키고 이제 저희들은 뭐 많이 아니까 그렇죠. 인천에서는 뭐 안상수 저 시장님 의원님을 뭐 인천에서는 다 뭐 거의 다 안다고 그렇죠. 다들 하죠. 특히 뭐 소위 5070들 우리 지지 세력들에서는 상당히 그 지지세가 이제 있다 이렇게 보고 뭐 굳이 제 말씀을 드리면 인천에 이제 지역별로 보면 충청인 출신이 한 30% 돼요. 제가 이제 충남 태안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약간 선거에는 영향을 주니까. 있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또 많습니다. 한 30% 인천이. 100만쯤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장로로서
또 기독교를 잘 섬겨서 뭐 그런 데 대한 어떤 인간적인 지지와 신뢰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이제 제가 뭐 그래도 이러저런 선거에도 뭐 우리 이봉규 선생하고도 여러저런 대화를 했습니다만 사실 뭐 대통령 경선도 나오고 뭐 등등 하면서 그런 대로 정치적 그 입지랄까 위상이 아직도 이제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인천 생태계가 왜 이렇게 깨졌을까요? 왜 우파가 이렇게? 이제 원래도 뭐 원래라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초기에 인천이 조그만 국회의원 2석 하고 그럴 때는 다 2석, 5석, 7석, 11석 이렇게 늘어났는데 인구가 급증했으니까 그 가운데 우리 우파가 좀 많긴 했었는데 이제 그 됐을까요? 어느 시점에서인가부터 이제 수도권 전체가 이제 그 뭐랄까 좀 좌쪽이 많아지면서 이게 생태계가 깨진 건데 결국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같은 궤라고 보면 돼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을 좀 야단치자면은 먼저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공천한 사람이나 지난번에 이 공천한 사람이나 김용호 이거 뭐 공천을 너무 엉망으로 해가지고 공천을 엉망으로 해서 결국 국회의원을 당선을 못하니까 국회의원의 사무국 보좌관들이 없으니까 지역에 우리 당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당은 이번에도 공천 잘못하면 더 망합니다. 네. 절대로 이 어느 특정 세력들이 와가지고 그 민심과 다른 그러한 방향으로 공천하면 망하는데 지난번 2번은 뭐 그래서 사실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그 전에 그 전에 이방호라는 사무총장도 그때 뭐 이렇게 그 선배들 이름을 내가 올리긴 그렇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다 아니까. 근데 국민들이 이번에도 이제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공천을 제대로 하지 어느 세력들이 너희들 마음대로 오는 거 아니냐. 우리는 우파들 지도자들은 지역에서는 우리 소위 그 보수의 정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 다 뺏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뒤에서 도와주는데 아니 핵심적으로 대통령 주변이나 혹은 뭐 당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과실만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 꼴 보기 싫다. 김용호 뭐 합니까 지금? 어디 뭐 어슬렁거리고 다닌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그런 얘기도 한번 어디서 했어요. 우리 그 당시에 낙천된 뭐예요 지금? 뭐 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아니, 언제 보니까 무슨 의장 협의회 회장인지 뭔지 해가지고 해서 무슨 책임도 안 지고 간사- 어디 비겁하게 이거 지가 말아먹고 이거 어디 숨어 살아야 돼. 뭘 할 게 아니라 숨어 완전히. 살아야지 이민 가야지 맞아요. 본인이 어디 살던 데가 여기 어디 도곡동 어디 아파트 단지였을 다는데 거기서 그 주민들이 쫓겨냈다는 것 같아. 지금 사는 게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하여간 누가 만나서 그냥 대놓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당신 이렇게 다 망쳐놓고 뭘 어슬렁거리고 다니느냐고 막 야단쳤더니 그냥 숨어 지내야지. 그래 말이야. 숨어 지내야지. 산골에서 그냥 어디 밭이나 캐고 그냥 아무 얼씬도 하고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나마 생면 부지한 거를 그럼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야지 어디 껍적거리고 다니고 속된 말로. 아니 인천을 워낙 잘하시니까 시장을 여러 번 하고 계세요. 네네. 인천 남동구 네네. 잘하시죠. 그럼요. 인천 남동구에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네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난 대선에서 이제 그 사전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인천 남동구하고 을하고 결과값이 똑같이 나왔어요. 인천 남동구하고 인천 남동구 갑하고 을하고 우리로 서울로 말하면 강남하고 강북처럼 유권자들이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보수 진보가 다르죠. 다르다면서요. 네네네. 예. 근데 어떻게 소수점까지 똑같이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사전 선거에서. 예, 갑은 약간 보수가 강한 편이고 을은 진보가 강한 편이에요. 그렇죠. 예. 그 인천 남동구 그거 다 알더라고 인천 사는 사람들은. 네네네. 근데 이 투표 결과는 이 당일 투표 말고 사전 투표가 똑같이 갑하고 을하고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퍼센테이지요 소수점까지 똑같이 나왔어요.
소수점까지. 예, 참 의문스럽기가 짝이 없는 거죠. 그게 왜 이게 지적을 하냐면요. 요번에 인천 남동구의 그 선관위 영상을 저희 이봉규 TV에서 깠어요. 그거 못 보셨구나. 깜짝 놀랍니다. 투표함이 인천 남동구 선관위 창고 보관함에 있는데 사전 투표함 보관함이 이걸 선관위 직원들이 들어가서 막 봉인지 뜯고 사전 투표 소쿠리 있잖아요. 소쿠리 막 들어와서 막 쑤셔 넣고 다시 봉인지 붙이고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봉인지 뜯고 또 쑤셔 넣고 또 봉인지 붙이고 봉인지가 아니라 막 스카치 테이프예요. 붙였다 떼었다 또 넣고 또 이게 CCTV에 나온 걸 저희가 깠어요. 이게 인천 남동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이 나왔는데 해피리엄은 거기에 사전 투표가 인천 남동구 갑하고 을이 우린 몰랐는데 서울의 강남하고 강북처럼 유권자 성향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갑과 을이 사전 투표 득표율이 소수점까지 거의 똑같이 나오느냐? 그건 뭐 불가능해. 불가능이죠. 소수점까지. 그렇죠. 불가능에 가깝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나온 거예요. 막 쑤셔 넣은 게. 아니 그 선관위는 변명하기를 원래 빈통이었대요. 이제 그런데 빈통에도 봉인지를 붙인대요.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 이게 소쿠리로 들어오니까 이거 봉인지 뜯고 넣었대요. 그리고 붙였대요. 그럼 한 번 이래야지. 두 번, 세 번 넣고 띄었다. 다른 걸로 봉인지 붙이고 띄우고 다른 것도 봉인지 붙이고 봉인지 이만큼 들고 와서 거기서 막 이렇게 붙였다 띄었다 해요. 이런 장면이 노출됐어요. 부정선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는 여기 우리 이봉규 선생하고도 나와서 몇 차례 토론을 했지만 틀림없이 그 개연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는데 뭐 결과는 또 어떻게 되더라도 이 절차상에 있어서 헌소도 하고 다 해가놨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질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6개월 이내에 판결하라. 안 했죠. 안 했죠. 그리고 저거를 법적으로 봉인하고 이렇게 해서 선거 재판을 하자 그런 게 그때 한 40-50지역이 됐었죠. 처음 제가 120 몇 군데가 선거 무효소송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재검표도 여러 지역 했었는데 인천에도 몇 군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제대로 하지를 않은 거예요. 안 했죠.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소쿠리도 나왔고 CCTV 가린 것도 여러 군데 나왔고. 그래서 이제 지나간 일은 또 그것도 물론 챙겨봐야 되지만 요번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사전 투표는 그대로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제 관리하는 거는 이제 국정원까지 나서서 좀 보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부정선거에 대한 이번에 아마 대만 투표 개표하는 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응? 그거 참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기엔 투표함을 각 투표소마다 지키지 않겠나. 같이 그렇게 호송할 때 따라가고 이런 애국자들이 꽤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그 시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하죠.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국정원의 점검 결과도 나왔다. 그다음에 그 사전 투표 무효 헌법 소원을 교수단체에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사전 투표 무효 헌재 소송을.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국정원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점검을 또 실시한답니다. 재점검. 선거 앞두고 거기서 또 뭐가 나올지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체절명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번 선거가 그러니까 부정선거 감시를 이제 정부 당국에서 제대로 하겠죠. 물론이죠. 정부 당국에서 물론 하고 당연히 아마 우리 시민들, 애국 시민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관리 감독, 감시 이런 거를 잘할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 다
해야 되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서 네. 결국은 이제 투표를 이겨야 되는데 네. 뭐 이겨야 된다는 게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진영 논리에 갇혀 가지고 왜 투표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잊어버렸어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투표라는 게 우리의 미래, 자신들의 생활 이런 것과 연결해서 자기 안위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인데 지금은 제가 뭐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라기보다도 그냥 국민들의 하나의 지성인의 입장으로서 지금은 윤 대통령의 힘을 실어줘야 돼요. 왜? 그럼요. 윤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지 국민이 성공을 하는 거야. 그럼요. 윤 대통령이 무슨 지금 하는 방향은 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예. 이제 소위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하면서 세계화 외교를 잘해서 이것을 부가가치를 높이고 네. 그러면서 우리 서민들 어려운 것을 어떻게든지 이제 소위 분배 정책을 써야 되는 거지. 이제 그 중에 많은 부분을 또 금융 쪽에도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제 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냥 우리 골목 경제 그 각 지역에 가면 그게 이제 어려워요, 중요한 골간이거든요. 뼈대인데 이게 어려운 거야.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것이 미안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코로나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파괴가 된 거야.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회사가 이 하나의 조그만 가게가 만들기는 어렵지만 이거 망하는 건 쉬워요. 금방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어렵게 해서 다 부채 만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저수지가 물이 자꾸 빠지는 거야. 그렇게 돼서 이것을 뒤집으려고 윤석열 정권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게 금방 나오질 않거든. 그런데다가 뭐 국제적으로도 지금 어렵고.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더라도 어쨌든 남은 3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 국민의힘에다가 어차피 대통령 그만두게 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만두게 시키면 또 되겠느냐고. 네. 국민들이 되겠냐 이 말이야. 본인의 불행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제 국가의 안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요 저간까지 상당히 평화의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부터는 푸틴도 그렇고 이 독재자들이 이제 득세를 하는 거야. 예. 뭐냐? 과거에는 심지어는 중국도 민주다. 등소평 이후에 예. 아주 그 리더십 교체가 민주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사회를 관리하기가 좋다고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전쟁을 통해서 자기네 보위를 지키는 정권을 지키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예. 푸틴이 그렇고 이제 시진핑도 그렇고 그렇고. 다 그렇다면 김정은도 김정은이 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면 이제는 무슨 과거에 있었던 소위 햇볕 정책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정말 안보를 철저히 해서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5억 달러, 5천억도 넘는 거지. 갖다 주고 그 뭐라고 당시, 그랬어요? 그 당시 돈으로 북한은 핵을 만들 의사도 없고 핵을 만들 능력도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까지 써 ICBM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준 돈으로 빨간 거짓말한 거죠. 우리가 준 돈으로 예. 만든 거죠. 우리를 지금 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요 최근에 보면은 무슨 전쟁을 일으키겠다 뭐 이렇게 아주 겁을 주고 있는데 근데 나는 이 평론이 맞다고는 봐요. 지금 이제 그건 뻥이고 왜냐하면 무기를 지금 팔아먹고 있거든. 소련에다 러시아에다 해서 우크라이나에 갈 수 있도록 팔아먹어서 전쟁을 일으켜봐야 뭐 이제 지금 이제 수행 능력이 없는데 이제 뻥으로 어떻게 왜 그러느냐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선거에 이거 그 전에 그런 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시장 떨어질 때 오세훈도 그냥 아주 간발의 차이로 당선되고 그럴 때 그게 2010년인데 바로 그게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의 후보가 전쟁론을 했어요.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이기면은 그 천안함 후보거든. 천안함이 그해 3월 24일 날 천안함이 인천 앞바다에서 가라앉지 않았어요. 응? 폭파됐는데 근데 나는 이제 초기에는 야 우리 우파가 다 단결을 이거 뭐 저놈들 아주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여론이 참 좋았어.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이제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냥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해서 그건 이제
너희들 까불지 말라 이 소리인데 이거를 한명숙이가 한번 이렇게 하면서 북한에서 이제 그야말로 한명숙이가 이렇게 하면서 이 루머를 어떻게 했느냐. 야, 한나라당이 되면은 전쟁 난다더라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20대들 우리가 끌려간다 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 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민주당으로 가고 걔네들의 엄마 부모를 설득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며칠 동안에 한 15%까지 쫙 우리가 떨어졌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걸 아니면 지금 그런 기미가 보인단 말이야. 예. 저 녀석들이 뭐 자꾸 쏘고 그러잖아요.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없는데 뭐 대한민국을 뭐 폭망하게 하겠다는 동 김정은이 그 젊은 친구가 그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막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세력이다 이 말이야. 우파 세력이고 우리 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고. 저 지금 문재인 쪽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쪽하고 이재명 쪽하고도 갈라서는 것 같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쪽은 종북 세력이 많아. 특히 지금 그 비서실장 하던 친구 그 뭡니까? 임종석. 임종석이는 그 왜 여기서 그 저 북한 컨텐츠 쓰면은 그 커미션 받아가지고 북한에다 송금하는 그런 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2억인가 얼마를 그때도 못 보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 북한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그것이 평화 시대에 서로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을 향하는 것 같으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세력이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시대가 바뀌었어. 독재자들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네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엄전하는 김정은이가 우리의 주적일 뿐더러 전쟁을 통해서 자기 권한을 유지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약간씩이라도 무슨 전쟁하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은 첫째는 우리 기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가 망가져요. 포탄이 와서 하는 거야 우리가 막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비하고 그런 것을 함부로 못하도록 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를 중심으로 한 미국, 일본 이런 우리 심지어는 우리 나토까지도 협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전쟁을 견제할 수 있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김정은이로서 말만이 그렇지 실제로는 어디 포탄 한 발 못 떠들게 하는 견제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또 윤석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요. 윤석열의 정권을 지지하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에 표를 주셔서 지금까지 잘 한다고 보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한다고 봅니다. 잘한다고 봅니다. 이거 뭐 그런 건 잘하니까 뭐 정책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뭐 이상하게 뭐 김건희 되지도 않는 여사 가지고서 자꾸 저러는데 그것도 그거 사과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그 사과라는 것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90% 저놈들이 이제 저쪽이 공작이야. 공작인데 그것도 이제 종북 세력의 공작이야. 그것도 돌아가신 아버지. 15살 때 돌아가시니까 늘 아버지가 그리고 그럴 텐데 그렇게 가지고 이제 그걸 건드려서. 건드려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다만 사과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이제 설명. 뭐 설명, 네. 해명, 설명. 뭐 설명. 그게 이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 임금님이 이렇게 비가 안 와도 조금 지나면 이제 기우제 지내고 더 안 오면 이제 가서 이제 석고대죄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무죄. 예? 본인이 직접 죄를 안 질렀다 하더라도 임금님이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또 대표고 그러니까 그냥 설명을 자세히 해서 그러나 내 불찰도 있다. 내가 이거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 이 정도지. 무슨 거기다 대고 무슨 뭐 사과를 따로.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거를 그래도 대통령이든 설명을 해야 돼. 왜냐하면 하도 이러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야 뭐 듣도 보도 않고 에이 그놈들 엉터리다 이러지만 중간에 계신 분들은 그래 그거 왜 그랬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무슨 파우처라면서요? 그것도 뭐. 파우처의 장지가. 예, 장제가. 근데 그거 그런 걸 왜 돈도 없나? 돈 있는 사람이 왜 그런 걸 받도? 그거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그것을 하여간 이 과정상에서 이게 참 제가 뭐 속았다고 그럴지 공작에 놀았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내가 이거는 더 좀 조의해야 되는데 내가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 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별일 없이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하면 되는 거지. 다만 이제 그 또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에 그 학력인지 뭔지 그 선거 때 그러고 또 설명을 해보니까 그걸 가지고 더 해서 그냥 인기가 더 떨어졌다는 건데 지금은 너무 이슈화가 돼가지고 정확한 멘트만 해서 그게
우리도 이제 우파들이 이제 상당한 이런 많은 언론계들도 이제 많이 확보가 됐으니까 설명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냥 이렇게 잠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 거지. 네. 사람들 저 계속 물고 뜯어주고 심지어는 외신에까지는 아니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러니까요. 외신이 무슨 사실 내용으로 보면 그게 정권의 부패라는 게 수천억 수백억이지. 이재명 선수는 경기도지사 하면서도 수천억 해먹고 그랬는데 무슨 여가 디올백 그거 가지고 그냥 백도 아니에요. 장지가 그래. 받은 것도 아니고 네. 받아서 보관한 보관했다는 거 아니야. 보관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설명을 해서 네. 실제로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무슨 정권적 차원에서 무슨 큰 부패하고 무슨 부정의 어떤 공작을 하고 이랬어야지 당한 건데 이건 정말 자기네들 한 것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이슈로 만들어 보려고 감성을 건드리는 거야. 저놈들이 그런 놈들이니까. 예. 그래서 근데 그게 그래도 그 진영 논리 때문에 절반이 되지 않나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걱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 잘 해결되겠죠. 이제 해결- 며칠 안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 설명하는 자리를 사실대로만 갖는다고 하자 이거야. 예. 사실대로만 해서 그렇게 하자는 네. 거죠. 다될 겁니다. 네. 하여튼 인천을 하여튼 바람을 일으켜 예. 주십시오. 예. 인천이 지금 걱정입니다. 네, 그랬어요. 하여간 송영길은 저렇게 가서 있는데 또 이재명이 또 바로 오지 않도록 예. 제가 이제 원희룡 하고 하고 같이 같이 이렇게 잘해서 인천을 열심히 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인천에서 이기면 전국이 이겨. 인천이 전국 팔도에서 온 분들이 같이 고루고루 모여서 살아. 원래 재물 보일 땐 인구가 15만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300만이 넘거든. 그렇지.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야. 그래서 여기의 결과가 전국의 그 결과랑 같기 때문에 인천이 중요한 그렇습니다. 격전지네요. 그렇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네네. 안상수 네.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